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가 단기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가 100달러에서 시작해서 180달러까지 불과 한 달 만에 80%가 오르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많이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차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날이었죠. 이날 보시면 60일과 20일선에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5일선 밑에서 주가가 시작해서 개파락 양봉이 출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몇 번 소개해 드렸던 그런 상승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이 표에서 보듯이 아침 시초가가 전날 종가보다 갭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한 후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개파락 양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전일 종가보다 위에서 끝났을 때 이 개파락 양봉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이런 조건이 나타날 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만족을 하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고 전일 종가보다 이렇게 높게 양봉을 형성한 후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좋았던 것은 전날 거래량보다 이 개파락 양봉을 형성한 날의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개파락 양봉이 완성이 되고, 이때의 시초가가 지지 라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개파락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테슬라는 계속 올랐죠.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 올라서 101달러에서 시작했던 그런 가격이 현재는 180달러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파락 양봉 말고도 또 하나의 신호가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을 분석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을 분석해 봐도 이 상승 흐름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이날이죠. 개파락 양봉이 출현했던 이날 보시면 스토캐스틱 K가 D를 뚫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도 상승 흐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해석할 수 있고요. 이 ADX를 보시면은 이 ADX 수치도 62를 나타내고 있죠.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ADX가 50 이상이 되면은 하락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보조 지표를 참조해 봐도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날이죠. 세 번째 날을 보시면 이 파라볼릭 볼도 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라볼릭 볼이 하단으로 바뀔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날부터도 상승 흐름이 계속돼서 오늘까지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이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K가 D 밑으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옆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지점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런 전고점 지점이 아마도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에는 200달러 언저리까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저항선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 이 중앙선과 주가가 만나서 지지를 받게 됐을 경우에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매 전략 갖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중앙선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1달러 선, 이 선이 지지받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지지받게 되면은 이때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라도 이 지지선이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제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 차원에서 물량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 향후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뉴스를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으로 지금 순손실이 1730억이 났다는 뉴스가 있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무부 외에도 지금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드 테슬라 전기차 할인 경쟁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포드도 뭐 8.8%까지 인하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포드도 지금 점유율이 7.6%라고 합니다. 테슬라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지만 향후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형성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악재 뉴스도 있네요. 지금 테슬라 배터리가 화재가 났다는 뉴스인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별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소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대당 영업이익이 1만 달러라는 기사를 보니까 가격 인하를 했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년까지만 해도 테슬라 한 대당 판매할 때 188달러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지금 2020년에는 3,992달러, 2021년에는 6,968달러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대를 팔 때마다 1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20% 낮춰도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단기 상승을 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200달러 근처에서 수익 실현을 한 후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재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